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안녕하십니까, 뇌졸남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장난 뇌를 같이 좀 읽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 한 2편 정도 고장난 뇌 책 읽어주는 뇌졸남 주제로 했는데 조회수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작은 노력 중에 하나, 저하고 간단한 게임을 할 건데, 게임을 해서 진 사람에게 벌칙으로 군만 장수 모자를 쓰고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제가 죄송하지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감사 릴레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계속 짜증이 내고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 용량, 100의 용량이 있다면 불만과 짜증으로 100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신해서 뭔가를 채워주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는 내가 100을 이겨내는 긍정성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자. 비록 뇌졸중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개인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감사 게임을 하겠는데, 감사를 하나 표현하면 이어서 선생님 하시고, 만약에 이제 중단되게 되면 그것이 게임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한 억지성 감사는 안 되고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습 선생님이 저거는 좀 억지스럽다라고 하는 걸 심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공정한 게임의 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 온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제가 가지고 있는 뇌졸중은 생각보다 통증이 없으면 그래서 사실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사거리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한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적으로나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 신경을 못 쓰고 혹은 늦게 들어가는 일들이 잦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뇌졸중 중에서도 팔이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손가락이 각각 다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좋겠지만은 이 팔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꽤 유용하고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이 좀 움직이고 다리가 좀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이 저는 매 순간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거 혹시 하시다가 전체 신체로 다 하는 거 아니죠? 그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예. 저는 여기 청소해 주시는 이제 청소 아주머니한테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아침 일찍 항상 오셔서 밝은 얼굴로 이제 오늘 하루 어떠냐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좀 더 밝은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를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자기 생각을 다한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함께 해주셔서 저는 무척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내 생명께. 뭐 규칙은 아니었지만 실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약간 편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고입니다, 경고. 저는 큰일 났네. 있는데 제가 빵모자를 대신 쓰겠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벌칙으로 오늘 빵모자를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 한번 써봐 주시죠. 이게 처음 써보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지 보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쓰는 게 안 낫겠다 쓰지만 하더라고요. 누가 더 잘 어울려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개장수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영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내가 온 장애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만을 내는 것보다 긍정성을 가지고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일상의 작은 요소라도 감사함을 찾아보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뇌졸중에 대한 치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의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자문을 구한 쪽도
신경과 의사와 그리고 이게 신경과학 간호사에게 이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중심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뇌졸중에 대한 치료,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이니까 재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테스트 문구를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AST, F는 이제 페이스, 얼굴을 뜻하죠. 그 다음 A는 S는 스피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T는 타임, 그걸 이제 자를 한꺼번에 발음해서 패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나 팔이나 그리고 말이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전문병원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굴이 이제 뭔가 한쪽으로 처진다든지, 팔에 힘이 쭉 빠진다든지,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면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뭐 아침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빠르게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하는 게 낫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뇌졸중 걸린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4시간 반 안에 시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도착해서 시술하기까지 4시간 반 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 얼굴, 팔 자체에 이상 반응이 오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어느 병원에 가느냐,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병원에 가서는 안 되고요. 물론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예전에 이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전문병원을 안내하겠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이제 어느 먼 지역으로 뭐 여행한다든지 이럴 때 그 인근에 있는 뇌졸중 전문 병원을 확인하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플이냐면 스트로크 119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실까요? 네. 구글 맵에 들어가시면 스트로크 119입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다시 그 자료화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스트로크 119 보시게 되면요, 내가 있는 인근에 전문병원이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가 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맵으로 나타나 있고, 이 병원의 위치를 누르게 되면 각 병원이 어떤 과가 있으며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느냐까지 다 나타나 있고, 뇌졸중 학회로부터 인증받은 병원인가까지 정보가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또 연락처도 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미리 우리나라의 전문 병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서울에 굉장히 좀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라도라든지 강원도 뭐 이런 쪽으로는 전문 병원이 좀 드뭅니다. 요즘에 이제 의대 정원 얘기 막 나오는데 좀 저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뇌졸중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병원이 좀 더 많이 증설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없습니다. 울릉도. 그래서 가끔 울릉도에 이제 헬기가 떠서 뭐 포항에 있는 병원에 갔다 이런 기사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아주 그 울릉도에도 그 보건 의료소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제주도도 있네요. 거기 혹시라도 제주도는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병원에. 그래서 제주도 여행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좀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뇌졸중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 어느 병원을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이제 어플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급할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어플을 이용하면 심장에 좀 빨리 처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제가 생각에는 좀 미리, 이게 병원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겠느냐, 뭐 사실은 다 알다시피 이제 혈전 용해자라든지 아니면 혈액을 뚫어주는 것들, 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응고되어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 위주로 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미니 뇌졸중이라고 또 설명이 잠깐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니 뇌졸중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종의 그건 재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니 뇌졸중이 아니라 재발하는 건데, 뭐랄까요. 미니 뇌졸중은 내가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거라서 혹시라도 잠깐, 증상이 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증상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도 우리가 패스트, 얼굴, 팔, 그다음에 스피치에 이상이 온다 하고 싶으면 그래도 좀 한 시간 증상이 있다가 다시 오는 상태에 회복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미니 뇌졸중이라서 미니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귀찮다고 가시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는 재발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있는데 다른 환자분하고도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아무 노력, 술 먹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저번에 앞선 내용에서 보면 생존자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에 의료 기술이 좋아서 이제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아팠는데 또 재발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 그때는 진짜 이제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겠지만은 그 결과 전의 과정, 내가 얼마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생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은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 조절할 수 없겠지만, 그 과정, 확률은 적어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뇌졸중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 사실은 뇌졸중 회복, 즉 우리가 이제 신경 뇌세포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약은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 같은데 개발되면 좋겠지만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 있는 약들 중에 하나가 우리 쪽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세로토닌은 이제 그 우울증을 예방하는 약인데, 지난번 시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자분들의 다수가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약에도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우울증 약을 처방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울증 없는데 처방된 약에 대해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일단 뇌 신경 세포들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호르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책에는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내가 안 오고 싶다 이게 아니고, 이 뇌졸중이 오게 되면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 돼가네요. 이겁니다. 저도 뇌졸중 생존자로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지장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뇌졸중은 옛날로 치면 중풍이잖아요. 그쵸. 노인성 질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후반에 발병됐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많이 발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인 경우에 치매 발생률도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그보다 우리 치매가 빨리 올 것 같아. 어차피 오는 거 어쩌겠어. 안 오는 그동안에 밀도 있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치매가 와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안 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온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발병할 확률이 조금 더 이제 아프기 전보다는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예. 자, 그래서 좋은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읽어보셨겠고, 다소 이제 이 부분이 의학적 정보 중심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충분히 전달하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구매하시거나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을 의사 재발을 위한, 그리고 이제 이 병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활동입니다. 움직임이 적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 즉 많이 움직여라 라고 보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뭐 그 정도로 저는 좀 전달을 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선생님께서 이번 달 읽으시면서 꼭 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사들이 조금 알기 어려운 부분,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구성되어 있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일과성 허혈성, 이것들은 이제 진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잠깐 뭐 힘이 빠진다거나 얼굴이 이제 안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말이 조금 더듬거린다거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발병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전에 이런 흔적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병원을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처치를 받으셔야지 후유증이 덜 하고,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테스트, 얼굴, 팔, 언어, 그리고 시간, 그거 잘 명심하셔서 이제 아까 소개해주신 어플을 잘 이용하셔서 빨리 처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 모자 쓰고 있는데 굉장히 덥네요. 너무 잘 나올인가요? 네. 그래서 이 모자 쓰면 구독자 좀 올라갈까요? 나 조회수가 좀 올라가다 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졸라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